열정형 챔피언스 리그 정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 해주실 분은요, 이분은 따뜻한 미소, 똑같습니다.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남자. 네, 그래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남자. 네, 그리고 항공업을 하시면서 와이프가 월 4,000원으로 승급하는 모습을 보며 유인사를 집요하게 찾아봤어요. 회사의 재정이나 회사의 전 세계 어디로 뻗어나가 있는 거나 모든 것들을 깊숙이 찾아본 후 본인의 업을 그만두고 이 PM으로 선택을 하셔서 지금은 1년에 4번씩 여행 가는 삶, 포르쉐를 타는 삶, 그리고 재정적으로 걱정 안 하는 50대의 어깨가 가벼운 남자이십니다. 네, 이 사장님은 PT 심재석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결혼 전이나 항상 똑같은 PT 신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IRP 가입했거든요. 저는 50만 원 넣었어요. PT지만 곧 더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50만 원 넣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회사 제품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제품은 4가지만 할 겁니다. 4가지만 하고 앞에 제가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불 좀 사장님 끄면 잘 안 보이시죠? 불 끄면 잘 보이시죠? 네. 자, 이게 YPM이에요. 사장님 우리가 이제 PM을 먹잖아요. PM을 먹는데 왜 꼭 PM을 먹어야 되는지 YPM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뭐 심장, 뇌, 그 다음에 음식을 소화하는 위, 그 다음에 우리 호흡을 담당하는 폐. 뭐 이런 기관들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각한 우리 몸의 생명을 위협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런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온 산소는 각 조직의 영양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얻으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화학 반응들이 왜 일어나냐? 우리 몸에서는 생명 활동 유지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수천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 반응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해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면 안 되겠다. 머리도 아프고. 근데 이런 반응들이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생성. 우리 몸에는 60쪽에서 100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해요. 그리고 지방산도 생성하는 거죠.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근데 우리 몸에서 생성 안 되는 지방산이 있어요. 그게 오메가3, 오메가6. 그거는 반드시 그 지방산은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수분해, 물을 더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 면역 반응, 호르몬 합성, 신경전 등등등 수천 가지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 우리 몸에서는 이 항상성, 정경사님 그랬잖아요. 제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보통 남자는 결혼 전에는 수 잘해주잖아요. 그죠? 막 예뻐가지고, 막 뿔이 삐뚤어져가지고, 하늘에 별도 따질 것 같고, 막 그러다가 결혼 딱 하고 한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별도 안, 별은 무슨 별이 있죠? 밥도 안 차려주시고. 저는 결혼 전에도 설거지 해줬고 결혼 전에 설거지 해줄 일이 없었네, 그죠? 결혼 초기에도 설거지 해줬고 지금도 설거지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런 게 항상성이에요. 우리 몸은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커니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체온 유지예요. 자, 우리 몸에는 체온이 몇 도가 되는데요? 36.5도. 36.5도에서 한 37.5도.
그죠? 그 사이를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체온이 한 5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한 30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체온이 한 40도 이상 올라가요. 보일러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분비하기도 하고 우리 뭐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기도 하고 수축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혈액을 잘 돌게 했다가 좀 덜 돌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거든요. 그럼 혈당 유지하죠. 우리 몸에 지금은 혈당 피크 그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혈당 수치 높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 혈액 속에 혈당 수치가 높으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혈당 수치를 낮춰요. 근데 혈당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혈당 수치가 낮은 게 좋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원래 저장하고 있던 간이나 간이나 우리 근육 이렇게 지방을 저장하고 있던 것을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당을 또 혈액세에 내보내요. 그래서 혈당 수치를 올립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낮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항상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혈중 콜레스테롤 유지예요. 콜레스테롤은 지금 나쁜 놈으로 되어 있죠. 그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나쁜 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으면 고지혈증 약을 또 처방받잖아요. 그죠? 근데 혈중 콜레스테롤도요, 우리 몸에서는 적정을 유지합니다. 좀 이따 이거는 또 뒤에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혈중 pH, 그죠? 우리 몸에 산성화되면 약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고 너무 약화되면 또 산성화되고 그런 걸 pH 그 명성을 유지하는 걸 해주고 그다음에 체액 상투함 조절, 면역 활동, 신경계 분계 이것도 엄청나요. 근데 이것도 공부해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해보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우리 몸에는 항상 유지해서 알아서 움직인다. 그걸 끝나야 돼요. 현대의학이 지금 대사질환 공고치잖아요. 지금 현대의학이 난간에 봉착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깊이 파워나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막으면 하나 또 터지고 하나 막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래 되거든요. 현대의학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개념을 안 갖고 계속 깊이 파워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따지니까 난간에 봉착하게 된 게 현대 그게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자, 콜레스테롤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80%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한 20-30%는 예보에서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그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나쁜 놈 같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그죠? 그럼 콜레스테롤이 나쁜 놈이 좋은 놈이에요? 좋은 놈. 좋은 놈이죠. 그러니까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인체가, 우리 몸에 세포가 60쪽에서 100조 개가 있잖아요. 그죠? 얘들도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몸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들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 하는 일이 이거예요. 담즙산을 생성해요. 자, 담즙산은 뭐죠? 간에서 담즙 만들어내죠.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를 먹잖아요. 기름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리브 기름도 먹고 참기름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죠. 덴뿌라 기름 하니까 옛날에 그게 제일 그거잖아요. 그죠? 그 뭐지? 덴뿌라 기름 뭐죠? 식용유. 아, 하여튼 식용유 먹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런 기름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담낭에서 저축하고 있던 담즙을 내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질미실이라고 해요. 지질미실. 우리 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서 해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담즙이 잘 생성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속이 더부룩하기가 이 담즙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콜레스테롤이 뭐죠? 담즙을 생성하는 원료예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면 담즙산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막 구성.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인지질 이중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질이 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우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 이런 모든 호르몬들이 콜레스테롤을 원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비타민 D, 우리 면역 비타민, 비타민 D, 햇빛 비타민, 그리고 우리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 D 합성이 콜레스테롤이 원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콜레스테롤을. 그런데 우리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특히 LDL 수치가 높으면 난리 나잖아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막 겁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래요. 고지혈에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 약이, 대부분 스타틴 약이 계열인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HMG-CoA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HMG-CoA 환원 요소를 억제하여 HMG-CoA가 메발론소를 환원되는 것을 막아 콜레스테롤 생성을 조절한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고. 이게 무슨 약이냐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한 19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초기 단계 그 HMG 환원 요소가 HMG-CoA라는 거를, 이 환원 요소를 가지고 메발론산이라는 거를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메발론산 가지고 또 19번 정도 겹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혈증을 먹으면 이 HMG-CoA 환원 요소를 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야지 혈중의 프로테인 수치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신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는 담즙도 못 만들고 세포만도 만들고 스테로id 호르몬도 만들고 대변도 못 만드는데 또 못 만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 막 심장협회에서, 미국 심장협회에서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그 섭취하도록 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누가 얘기했는데 미국 그 IT 기업 정말 비타민제를 많이 챙겨 먹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한 개 꼭 먹었나 못 먹을까 하는 코엔자임 Q10을 목표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얘의 전분 물질, 만들어지는 전분 물질이 뭐냐면 메발론산이에요. 자,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먹잖아요. 이걸 먹어서 우리가 왜 먹죠? 고지혈이 문제가 아니라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혈관이 막혀서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이 와서 죽을까 싶어서 고지혈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는데 코엔자임 Q10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심장이 건강해지거든요. 코엔자임 Q10이 있어야지 우리 심장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심장이 안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고지혈증을 먹으면 심장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 안 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혈중 지질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으니까 약을 이렇게 처방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본 거잖아. 해봐서 이것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고지혈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 고지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뇌질환, 혈관질환을 막기 위해서 그게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 생각에 염두에 두고, 혈중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포함된 모든 콜레스테롤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총량이 뭐냐면 중성지방, HDL, LDL 수치를 합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치가 200mg per 데시리터. 어렵죠, 그죠?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0ml 이하면 정상이고 24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240 이상 되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또 연구에 의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300이 넘은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크게 의미 없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어디서 왜 이렇게 제시하겠습니까? 약사들. 제약회사. 그렇죠, 제약회사에서. 자, 왜 제약회사에서 만나요? 자기 약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고지혈증을 먹으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먹으면 고지혈증 예방하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연구한 논문이 20% 정도는 예방된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고지혈증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명 중에 2명은 예방할 수 있지만 8명은 고지혈증을 안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확률이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잖아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놈이 안 돼요. 우리 몸에 간에서 꼭 생성을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100조 세포에 이런 콜레스테롤을 전달하는 놈이 LDL이에요. HDL은 혈중에 그런 전달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다시 간으로 보내는 게 HDL. 얘는 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성지방이 문제죠. 중성지방은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닭고기, 소고기, 밥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하면 우리 쓰고 나면 에너지를 쓰고 나면 얘들이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지방산 3개랑 글리코겐 한 분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이것도 공감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는 항상성을 우리 뭐 알아서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 왜 나쁜 놈이 되냐? 그것만 얘기할게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혈관 있잖아요. 혈관에 이렇게 있으면 혈관에 내피가 있거든요. 내피가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으면 우리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딱지가 않죠. 왜냐하면 피부가 산화돼가지고 딱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진기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 세포를 산화시켜서 딱지를 안 치는. 그래야지 피가 더 안 흐르잖아요. 우리 내피 세포도 마찬가지. 뭔가 상처를 입으면 피가 흐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니까 딱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LDL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처 나는데 LDL이 침착되면 거기를 산화시켜요. 그래서 산화된 LDL이 딱지를 않게 하는데 계속 딱지 않고 하시면 걔가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나쁜 놈 되어 있는데 원인은 뭐죠? 내피세포가 상처를 내는 게 내피세포를 상처를 내는 게 누구냐면 활성산소고 호모시스테인이 대표적인 게 내피세포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딱지가 안 왔겠죠. 그죠? 그게 원인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지금 제가 한 20분 한참 설명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렵은데 중요한 것은 항상성을 알아서 유지한다. 억지로 이거를 차단하고 막고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만큼 먹는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의 난관이에요. 자기들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현대의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우리 몸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몸에 5대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근데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저도 밥하고 국수 이런 걸 좋아해요. 야채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많이 먹죠. 그러면 단백질도 부족하고 지방도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하겠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엄마가 주는 대로 그냥 마음껏 다 먹었는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야.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입니다. 타는 영양소. 얘가 주 에너지원이에요. 밥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밥은 우리 몸의 청정 에너지원. 우리 흰쌀밥은 걔가 쪼개서 포도당이 되거든요. 걔는 우리 몸의 청정 에너지원이에요. 걔가 먼저 쓰이고 나면 나머지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걔 쓰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먼저 간에서는 글리코겐을 저축하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 몸의 영양소다. 에너지원이다. 근데 얘를 태우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근데 피임의 모든 제품은 거의 이겁니다. 비타민, 미네랄에. 얘는 부족하고 현대인들이 얘는 부족하고 얘는 많고 얘가 부족한데 그건 얘들을 채워줘야 되지 우리 몸에 활성산소도 안 생기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적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근데 현대인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한가 보니까 우리나라 202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은 영양불균형이에요. 말이 안 되죠. 먹을 거 천지인데 영양불균형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MBN에서 이야기한 음지의 제왕이죠. 여기 보니까 1975년도에 사과를 반쪽 먹으면 비타민 A가 100%였다면 현재 사과 반쪽을 먹으면 비타민 A가 41%나 감소합니다. 또 피망도 마찬가지. 피망도 비타민 C가 31%.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원래 브로콜리 먹으면 칼슘, 비타민 A, 철분, 마그네슘이 100% 섭취돼야 되는데 75년 같으면 그때보다 50%, 80% 감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좋은 음식 막 먹었는데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잘 챙겨 먹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저같이 편식하는 사람들, 요즘 애들 다 편식하죠. 피자도 안 먹잖아요. 그런 애들은 더 영양 불균형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평균 한국 성인의 불균형 영양 상태.
평균 성인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남자는 75%, 여자는 75점 똑같네요, 그죠? 75.6% 똑같아요. 75%가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채소는 권장 섭취량이 한 500ml가 되는데, 그죠? 섭취량에 260, 2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들는 거예요. 배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더 대박이죠. 가당음료, 가공육, 붉은 고기는 WHO 공고 기준 초과. 지금 매일 일주일에 뭐 계속 통닭 먹고 고기 먹고 그거 먹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고기 먹었거든요. 통닭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먹었어요. 그게 적정 우리 몸에서 섭취량인데 지금 일주일 내내 먹으니까 얘는 많고 얘는 적은 거. 그래서 고기를 적게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 먹이려고 사육을 엄청 하잖아요. 걔들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바닷가스보다 그 소들이 뿜어내는 방귀랑 이게 호흡하는 그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걔가 제일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으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환경 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잘못된 식습관, 토양 환경 오염, 약물 섭취 증가, 현대인들은 또 약을 많이 먹어요. 또 같은 영양 불균형인데 약까지 많이 먹고. 저희 어릴 때는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서 약을 별로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 병원 꽤 가잖아요. 약을 계속 먹어요. 약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이 더 파닥이 되는 거예요. 또 야외 활동 감소하죠. 고혈압 인식도.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또 우리 몸의 혈관 상태가 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고 신대사가 안 되니까 대사 증후군이 와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겪지 않았던 그런 병들이 막 생겨나가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 또 뭐죠? 또 당뇨, 자가 면역 질환. 이 모든 현대인이 갖고 있는 병들이 영양 불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뭐죠? 비타민 미네랄인데 이건 우리가 먹어줘야 되잖아요. 잘 따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서 많은 걸 먹어야 되고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PM입니다. 답은 PM이에요. PM을 왜 먹어야 되는지 PM이거든요. 이제 먹어야 되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지금 강의 들어보니까 자 비타민 미네랄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내가 과일 채소에서 갈아서 먹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든지 하지 먹어야 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래야 건강이 오래 산다. 약은 적게 먹고 또 약은 먹어봤자 그 하나의 병을 고치지만 나머지 또 파생되는 병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약은 별수는 안 먹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을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얘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얘들이 좋아하는 영양소를 잘 채워주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으니까 좀 적게 먹고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니까 많이 먹어주자.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비타민 미네랄을 먹을 건가? 독일 걸 먹었는데 PM이에요. PM은 독일 거예요. 독일에서 32년 됐네요. 엄청나죠? 32년 동안 PM 제품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것도 독일에서 천연유기농으로. 그리고 이분이 경영 철학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영양소를 채울 수 있고 하여튼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은 경영 철학으로 PM을 만들어서 이름도 PM, 프리미엄, 명품을 만들어서 명품 삶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분이 32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롤프 스로 회장님이. 93년 설립되었죠. 한국에 2018년도 진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명품이기 때문에 화학 방부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기한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원 항습이 잘 된 그런 곳에서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물류센터는 인천 영종도에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PM이 전 세계적으로 하늘을 뚫을 정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뚫을 정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이야기할게요. 식약처가 발표합니다. 매년 7월달에 발표합니다. 어떤 자료를 발표하냐면 2020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는 식품 등의 생산 실적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수입 상위 업체 10개를 발표하는데 PM이 2020년도, 2023년도 2년 연속으로 1등인 거예요. 전체 시장의 13.3%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13.4고 한 5조 원인데 우리가 한 6천 원 정도 하잖아요. 딱 13.4%. 엄청나게 PM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M 누가 만들었냐? 박사들이 만들어요. LIST하고 오퍼 오스트리아 응용과학대학교의 요세프 러셀 센터 여기서 만들어요. 어렵죠, 그죠? 영어 공부해서. 그런데 하여튼 박사들이 만들었다. 똑똑한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분들 다 들어가봤거든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거예요. 이런 똑똑한 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화학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천연 유기농 재료로 만든 완전 천연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합성으로 된 건 안 좋은 거예요. 합성으로 된 것들은 석유 석탄에서 화학 구조가 똑같은 걸 추출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날 오신 그 김강기 사장님이 그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이야기가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식물들한테 밥을 주면 농약이 되고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사람한테 약을 주면 사람한테 밥을 주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원료를 만든 것보다는 천연 유기농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일단 PM은 천연 유기농인데 방부제가 안 들어가요. 방부제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사람에게 나쁘죠. 사람이 나쁘죠. 방부제는 좋은 거죠. 성능을 방지하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합성 방부제로 미국에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근데 PM은 방부제가 안 들어가는데, 근데 PM이 유통기한이 1년이잖아요. 1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방부제가 아예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어떤 방부제가 들어가요? 합성 방부제가 아니라 천연 방부제가 들어가요. 그럼 천연 방부제가 뭐가 있냐?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그죠? 해보니까 천연 방부제라는 유통기한이 길진 않아요. 그리고 뚜껑을 딱 따는 순간 거기에 각종 세균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가지고 상할 수 있어요. 우리 여름에 음식 밥에 넣고 국 끓여 놓고 일주일 동안 놔두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상하죠. 왜냐면 습도도 높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PM 제품도 뚜껑 딱 닫아놓고 오래 놔두면 상해요. 그래서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어디 놔둔지 모르는 거 사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원, 항습 잘 된 데서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이틀, 3일 만에 바로 와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한 달, 두 달에 먹어야 돼요. 뚜껑.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종이 1년인데 PM에는 천연 방부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고연산이에요. 고연산. 또 고연산 나트륨. 고연산은 뭐냐면 우리 이제 오렌지나 레몬에서 추출하는 그 산이에요. 그게 천연 방부제 역할, 새콤하잖아요.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PM은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법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법이 향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PM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뜯자마자 바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연 감미료를 써요. 합성 감미료를 안 써요. 합성 감미료가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카린. 그리고 막걸리에 들어가 있는 아스파타탄, 그다음에 스크랄로스, 아세솔팜 갈류. 그런 대표적인 게 합성 감미료인데 맛있어요. 그래서 막걸리가 맛있는 이유가 그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서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래 잠깐 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일주일 매일 막걸리 한 병씩 한 10년을 먹어. 그럼 그게 우리 몸에 쌓여가지고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잠깐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걸 계속 많이 먹으면 쌓여요. 왜냐면 합성, 석유 석탄에 수출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우리 몸에 독소가 돼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 거예요. 그런데 PM은 천연 감미료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국화과 식물에서 추출하는 설탕 맛의 200개를 내는 천연 감미료예요. 자, 그거는 다 식물에서 천연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소화를 시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함유는 아니라 천연 함유를 써요. 합성 함유는 뭐죠? 우리 대표적인 게 베스킨라빈스 서리몰에 있는 뭐 딸기맛 나는 거나 바나나 맛 나는 거나 하여튼 우리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합성 함유예요. 바나나나 딸기 추출하는 게 아니라 석유 석탄에서 그냥 맛만 갖춰내는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베스트셀러 설명도 애들 좋아한다고 계속 사주면 안 된다고. 적당히 한 번씩 사줘야 되지. 그죠? 근데 PM은 천연 함유를 써요. 레몬에서 또 오렌지에서 추출한
그런 또 대표적인 게 우리 레몬그라스, 그죠? 그런 것들을 천연에서 추출한 확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 한 1년밖에 안 들어가고 우리 몸에 세포 속에 100조 개의 세포에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합성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PM의 대부분은 무기질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얘는 좀 줄여주고 얘도 우리 몸에 들어가야 돼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못 들어가면 우리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세포 속에 못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뭐죠? 그게 당뇨예요. 그게 병이에요. 이 탄수화물이 쪼개고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놈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얘를 많이 먹어서 세포 속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당뇨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체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당뇨약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한 10년 지나면 인슐린을 더 못 만들어 체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돼요. 또 그것도 있고 아예 그냥 간에서 우리 근육에서 이제 포도당을 못 만들게 만드는 것도 그 당뇨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세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속에 못 들어가면 병이 온다.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먹자.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주자.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그 세포 속에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PM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지금 세계 특허, 유럽 특허가 70여 개 넘어요. 딱 없어요. 세포 속에 영양소, 좋은 영양소를 잘 들어가게 만드는데 노력한 거예요. 그게 NTC 특허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흡수율, 전달율, 이용률을 높이는 공법이에요. 그 공법에 마이크로솔루디스, 상하된 촉매, 성분 배합, 친수 해상 상태, 알베르트, 이런 것들 기술들이 다 녹여서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런 기술 들어간다.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만 어떻게 합시다. 우리 몸에서 잘 흡수하고 잘 전달하고 잘 이용한다. 누가? 세포가 잘 이용한다. 그렇게 다 만들어놨다. PM은. 그런데 PM은 우리 PM이 만들지만 유수한 외부의 인증기관, 그죠? 공신력인 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안전하다는 인정받아요. 코시아 마크, 헬랄 마크, GMP 마크, 그다음에 튜브슈드 엘레, 그다음에 캘린리스트 이런 데에 안정성을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PM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원재료도 안전하고 그걸 우리 몸에서 가공해서 우리 몸에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도 안전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PM을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PM 제품을 먹으면 모든 제품 구매할 때마다 일정 부분이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품 4가지 할 겁니다. 액티바이저. 액티바이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번개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에너지는 어디서 만든다고 했어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고 그 에너지를 만들 때 ATP 핫을 활성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엔자임 큐텐하고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먹으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액티바이저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근데 에너지 만드는 데 도움 되시는데 왜 액티바이저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미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는 프로스탄글란딘이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모세혈관을 순간적으로 활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빨개 플러시 반응이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액티바이저에는 비타민 B군 8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B1, B2, B3, B5, B7, B9, B6, B9, B12 한 8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의 혈관에 상처를 내는 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 산화되면 혈관 상처가 나지만 우리 몸에 상처를 내는 주법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호모시스테인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중간 간부 우리 몸에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 원료가 되는 게 뭐냐면 메틸온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메틸온이라는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으로 하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합성되는 과정에서 중간 사물이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근데 요 메틸오린이 시스테인이라는 호르몬 그 아미노산을 만들어질 때 도와주는 게 비타민 B6, B9, B12 이 세 가지 비타민 B군이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바이오를 먹으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준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B군 없으면 얘들이 잘 왔다 갔다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혈중에 다니면서 얘들이 상처를 내는데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안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호모시스테인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스테인 아미노산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이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그 시스테인하고 또 글루탐산하고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세 가지가 합성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글루타치온 먹죠? 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항산화 효소. 그래서 우리 항산화 하려고 우리가 지금 피부에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원래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져요. 글루타치온, SOD, 카텔라이즈라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가 글루타치온이에요. 근데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는 게 시스테인이에요. 그러면 시스테인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근데 그 중간 과정에 호모시스테인이 생각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얘들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B6, B9, B12. 자 그러면 얘를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액티브 바이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많이 드셔요. 저처럼 아침에 먹을 때 9스푼, 수시로 6스푼씩 계속 먹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액티브 바이오를 먹으면 이렇게 플러시 반응이 나타나. 특히 이제 머릿속이 따끔따끔하다. 그게 비타민 B3, 나이신, 아미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지방산이 나와서 그 지방산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프로스타글란디라는 효소를 만들고 효소가 우리 몸에 피부 내막세포에 들어가면 그게 쫙 확장돼가지고 그 프로스타글란디를 받아들이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피부 세포를 쫙 만들어내면 그래 돼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할 때 비타민 B를 먹으면 우리가 확장된다. 그걸 확장되니까 몸에 열이 나고 올개지고 또 염증 있는 부분에는 혈관 확장되니까 벽혈구가 모이고 물이 모이기 때문에 막 거기서 열도 나고 막 빨개지고 막 붓고 된다. 이 원리가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게 원인이 뭐죠? 우리 몸에 좋은 영양,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난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파워 칵테일은 이거죠. 활성산소. 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나쁜 놈이 뭐라 그러죠?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산화 하나 하면서 막 생기거든요. 산화 하나 하면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도 생기면서 또 코엔자임 큐텐도 생성되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길 수 있는데 얘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잘못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가격한 운동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인스턴트식품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스턴트식품 우리 몸에 소화하기 힘든데. 그리고 약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막 그 합성 그 향료 그다음에 화학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 얘들을 어떻게 우리 몸에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먹어줘도 되잖아. 그죠? 적게 먹고. 근데 맛있는 거는 가끔씩. 그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없애야 되는 게 항산화 영양소인데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밖에서 더 넣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과학자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56가지 과일, 야채, 곡물, 효소를 통해서 거기에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그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파이토, 식물, 케미칼, 화학. 식물에 있는 화학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 그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최적의 배합으로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56가지 야외 야채가지고 내가 최적의 배합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100년 걸릴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뭐 앞에 봤죠? 그 과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배합 만들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최적의 밥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 혼자 해봐요. 난 똑똑하진 않은데.
오실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배합해야지 우리 몸의 체색이 배합될까 연구하면 한 100년 이상 걸리겠죠. 그러면 그거 만들다가 죽잖아요. 그죠? 잘 만들어나는 그 식물이에요. 그것도 천연 유기농.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의 식물의 꿀이에요. 우리 몸의 식물이 건강하려면 뿌리가 건강하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돼요. 장이 건강하려면 장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유산균하고 식이섬유예요. 자,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식이섬유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엄청 많아요. 수천 가지, 수백 가지 넘어요. 우리 필군 요거트 드링크에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 생유산균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00억 마리가 있지만, 그죠? 근데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4가지 뭐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균들. 좋은 균, 우리나라에는 가장 좋은 균이 뭐예요? 우리나라 땅에 있는 거. 일본하고 우리나라 땅에 가장 좋은 균이 있어요. 전 세계에 없는 균. 고척균. 고척균은 벼농사를 짓는 그 땅에 있는 벼농사를 짓는 그 벼에서 그 서식하는 균이 고척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뜨잖아요. 매주 그 집으로 먹잖아요. 하면 그게 고척균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이 좀 좋은 거죠. 근데 합성을 만든 거는 그 고척균이 없겠죠. 그래서 합성을 만든 건 안 돼요. 그래서 잘 찾아보고 전통 발효로 만든 그런 거를 된장을 사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드는 데는 절대 안 사집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할 사람들 전통. 연구해보세요. 고척균 연구해보세요. 고척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이가 필요해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식이섬유하고 락토올리고당. 락토올리고당은 당인데 난소화성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난소화성. 소화하기 어렵다. 그래야지 장까지 가는 거예요. 소장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유산균 또 얘도 세균이기 때문에 먹고 살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음식이 식이섬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소화 잘 못 시켜요. 식이섬유. 그래서 우리 몸에 장까지 가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 몸에 프리바이오틱스. 그럼 프로프리 다 들어가 있죠. 유산균과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8가지 비타민 B 8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디스트레이트는 미네랄 주스예요. 비타민 D 들어가 있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 도, 크롬, 셀레늄, 철분, 막 비타민 B1, B2 막 들어가 있어요. 얘는 중요한 게 물에 타면 우리 몸에 활성 이온 행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막 이온 채널을 통해서 전이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포막 있고 세포막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차가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해요. 만약 전이차가 없잖아요. 둘 다 붙어 있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리스토레이트는 물에 타는 순간 활성 이온 행태가 되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막이 이온 채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세포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합니다. 그 세포 호흡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돼요. 칼륨, 나트륨 이온 채널을 통해서 칼륨한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채널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든지 세포막에 물이 있든지 세포막에 있든지 평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항상성 유지인 거예요.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PM3종 세트만 먹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디스레이트는 우리 몸에 잠을 잘 자게 해주고 도서를 빼주고 많이 먹어야 되죠. 꼭 밤에 먹지 말고 낮에도 한 2번 정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령이신 분들은 밤에 먹으면 독소를 빼주기 때문에 독소를 배출하는 게 뭘로 배출해요? 오줌으로 배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먹으면 오줌을 자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은 밤에 드시지 마시고 낮에 드시라고 하세요. 그래 화장실 안 가십니다. 다음에 질식추 항산화 끝판이. 그래서 우리 3종 세트에다가 질식추만 먹어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얘는 약방의 감초 시너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는 활성산소를 세포로 보호하죠. 그리고 결합조직 생산. 결합조직이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 합성에 도움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되기 때문에 결합조직뿐만 아니라 또 상피세포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피세포를 잘 만들고 콜라겐 합성에 도움되고 철의 흡수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헤모글로빈에 철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산소를 잘 결합하잖아요. 그죠? 비타민 C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콜라겐 합성에 도움되는데 비타민 C는 풍부하지만 콜라겐의 원재료가 되는 뭐죠? 아미노산 3가지 있죠. 글리신, 알라닌, 프롤린 이런 것들은 뷰티 콜라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콜라겐 합성을 도움 되겠다 그러면 젤리슈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뷰티 콜라겐 같이 드시면 돼요. 콜라겐에 도움 받으시면 젤리슈 먹는 게 아니라 뷰티 콜라겐을 먹어요. 뷰티 콜라겐도 비타민 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젤리슈를 먹으면 우리 세포의 활성산소에 도움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3종 세트에 젤리슈는 한 진짜 몸이 빨리 낫고 싶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통씩 드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이게 저예요. 이게 2020년, 21년, 서울에서 2020년, 2021년, 2021년이요. 오늘 좀 똑바로 만드세요. 잘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2020년이 아니고 2021년이에요. 2020년을 합시다 그냥. 자, 앞으로 쓸 때 이건 2020년을 할게요. 이때요. 제가 이때 굉장히 피곤했어요. 제가 보니까 간이 피곤했어요. 제가 이때는 PM 사업을 전업하지 않을 때 오전에 내가 해외 항공화물 회사를 운영하고 하다가 오전에 막 하고 오후에 오면 밥 먹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포항 갔을 때 박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노래 만들고 올렸어요. 지금 다 막 온데 다 돌아다니죠. 쓰세요. 어떻게 근데 저 때는 진짜 피곤했어요. 근데 제가 PM 주스를 꾸준히 먹었잖아요. 5년 동안 꾸준히 먹었잖아요. PM 주스는 뭐 자양강장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을 내가 저는 많이 먹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먹거든요. 원래 PT 되고 아내가 쉬어야 되는 분들 먹을 수 있어요. 자, 보면 이걸 뭐 한 100만 원씩 먹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PM 주스.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퍼먹으면 돼요. 그래서 많이 퍼먹으려고 하면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좀 이따가 뒤에 우리 김상환 사장님 보상 편의를 하잖아요. 잘 듣고 어떻게 해서 나도 100만 원씩 벌 거야 하고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세요. 자, 이거예요. 자, 마지막인데. 자, 블루스 엑스트라트. 지난주에 김강희 사장님이 마셔가지고 이분 이야기 올려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은 미국의 저명한 생화학자이자 유전학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명예 교수님이세요. 대박이죠. 권위 있죠. 그리고 오클랜드 아동병원 연구소 CHORI의 수석 과학자죠. 저는 권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한 거예요. 이런 권위 있는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02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안 썼습니다. 그분의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못 썼어요. 이게 버클리 대학교예요. 자,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를 이 권위 있는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자,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자, 첫 번째, 영양소 결핍과 DNA 손상.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효소 반응과 DNA 복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돌연변이가 증가하고 이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말이 어렵죠? 이게 그거예요. 세포가 활동하고 세포가 세포호흡을 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되면 세포가 돌연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대사 스트레스 증가. 필수 영양소 부족은 세포 대사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로 인해 산화적 손상과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이 말도 어렵잖아요. 우리 몸에는 신진대사가 잘 돼,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막 산화되는 걸 또 환원시키고 그러면 우리 몸에 염증 있는 거는 또 염증 있는 데는 또 우리 몸에 백혈구랑 세포가 가서 또 염증을 없애주고 막 이렇게 막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또 세포가 잘 안 되니까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에너지원이 잘 안 들어와. 비타민이 막 부족해. 먹는 것도 그렇고 지 좋아하는 거 자꾸 먹고 합성 먹고 막 인스턴트 막 먹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 세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암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영향. 에임스 박사는 영양 결핍이 만성적인 세포 손상을 초래하여 이는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한다. 암은 단순간에 절대 안 생깁니다. 암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PM 주스 먹고 갑자기 암 발현하는 분도 있죠. PM 주스 먹어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암을 PM 주스 먹으면 그 암세포를 터치하기 때문에 아프게 통증하기 때문에 병원 가서 보니까 암세포가 생기고. 근데 그 PM 주스 한 달 먹고 난 뒤에 아빠가 병원 갔는데 암 생겼다고 PM 주스 먹어서 암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세상에. 그분은 PM 주스 먹어서 암세포를 빨리 발견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PM 주스가.
자,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현대인들이 거의 80%가 부족하고 내 몸에. 그래서 PM 주스를 조금 권장 섭취량대로 먹어야 돼요.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권장 섭취량은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최소한 그 정도를 먹어줘야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직접 나만의 의사를 세우시 어떤 의사를 쓸지 스스로 결정하시고 PM 주스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알겠죠. 그 다음부터 나만의 의사는 뭐죠? 보상을 통해서 나만의 의사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